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채용입니다. 웹소설 강의로 인사드린 건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웹소설 강의 1화를 올렸던 게 작년 12월이더라고요. 무려 5개월 만에 2화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찾아온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지난번에는 웹소설 작가가 되는 방법을 알아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내용이 많으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투고란 무엇일까요? 작가 스스로가 출판사에 본인의 원고를 보냄으로써 먼저 계약을 제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투고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투고 방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출판사마다 투고 형식을 원하는 형식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고하시기 전에 투고하시려는 출판사의 블로그나 SNS, 공식 홈페이지 등의 투고 공지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판사라고 해서 365일 내내 투고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투고에는 어떤 파일들을 보내면 될까요? 원고와 시놉시스를 보내야 하는데요. 먼저 원고부터 살펴볼게요. 원고는 되도록 한글 파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워드로 작업하실 수도 있고 메모장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크리브너 사용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출판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한글 파일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고, 사실 워드까지도 편집자 입장에서는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메모장이나 스크리브너는 정말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일단 기본 형식에서도 너무 벗어나 있는 데다 스크리브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편집자들이 프로그램도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참고하셔서 한글 파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준비한 원고가 연재형이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서 전부 볼 수 있도록 통원고로 합쳐서 보내주세요. 특히 합쳐서 볼 때 나는 재밌는 부분만 보내야지 해서 중간 부분만 뚝 잘라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놀랍게도 진짜예요. 실화입니다. 그거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출판사에서 제시한 분량까지 를 통으로 예를 들면 뭐 연재형이면 1화부터 10화, 1화부터 5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처음부터 보내셔야 합니다. 그럼 투고 분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그 투고 공지문에도 분명히 아마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짧으면 3만자, 뭐 평균 5만자 내외로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요 공지문에 따라서 형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하죠? 시놉시스. 근데 문제는 제가 시놉시스를 이 투고 강의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 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놉시스 하나만으로도 사실 작가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이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시놉시스는 3화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시놉시스에 들어갈 내용들은 작품명, 작가명, 혹시나 내가 이전에 출간 이력이 있다. 그러면 작가 이력도, 그 다음에 작품 형식, 단행본인지 연재인지, 그리고 이 작품의 연령과 전체 예상 분량, 작품 키워드, 내 캐릭터들 소개, 그리고 기승전결로 나뉘어진 줄거리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출판사 선정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어떤 출판사에 투고를 할 건지, 세상에 너무 많은 출판사가 있는데 그 모든 곳에 투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에 투고를 할지를 정하셔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출판사와 레이블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출판사는 알겠는데 레이블은 뭐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레이블은 장르 혹은 작품 특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출판사에서 나눈 각각의 브랜드를 뜻해요. A라는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 현대로맨스와
로맨스 판타지, BL 이렇게 각각 3개로 나눠서 1, 2, 3번의 레이블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럼 이 레이블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각 플랫폼에 아예 출판사 이름 대신 레이블 이름으로 명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 작품 표지에서 로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품 내에 판권 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내 작품과 맞는 곳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내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특성을 뜻하느냐? 일단 우리에게는 3사 플랫폼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곳들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시리즈, 리디 등 이 각각의 플랫폼들에는 독자층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기 때문에 선호되는 작품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또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각 플랫폼의 특성들은 다른 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성을,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내 작품이 어느 플랫폼과 가장 잘 맞을지를 작가님께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게 가능해야 이 다음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출판사의 기준을 세워보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뭐 영업도 잘하고 리뷰 교정도 잘 봐주고 잘 주고 뭐 오지상관도 다 잘 뿌리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뭐 비율도 높여주고 그러면 다 좋을 텐데 사실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잘하는 출판사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걸 어떤 걸로 고를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해요. 우선순위에는 기준으로 둘 만한 것들은 주력 플랫폼을 어디로 두고 있는가, 리뷰 혹은 교정을 잘 봐주고 있는가, 비율을 제대로 내 입맛에 맞게 높여줄 수 있는가, 출판사의 영업력이 좋은가, 그리고 내 작품을 오지상간에 잘 뿌려줄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오지상간은 얼마나 많은 플랫폼에 내 작품을 서비스 오픈해줄 수 있는가, 출간해줄 수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작품을 뭐 시리즈, 리디, 카카오 딱 여기에만 서비스하는 출판사와 2, 3, 4 외에 10군데를 더 서비스하는 뭐 미스터 블루도 있을 것이고 교보, 예스 뭐 이런 등등등등의 다른 플랫폼들까지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 것과 어느 쪽의 수익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더 많은 플랫폼에 유통하고 있는 곳이 수익이 좋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뿌리는가, 얼마나 오지상간까지 골고루 뿌려주는가 해서 오지상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내 작품이 어떤 플랫폼과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3사에서 모두 잘하는 출판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출판사는 3사에서 모두보다는 어떤 한두 군데에 특정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내 작품은 카카오 페이지 독자층에게 먹힐 만한 작품인데 내가 선택한 출판사는 카카오 페이지에는 별로 서비스를 출간을 해본 이력이 없고 리디라던가 시리즈에만 출간을 많이 했다. 그러면 정보력 차이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잖아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많이 출간한 출판사가 그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력 플랫폼을 반드시 확인할 줄 아셔야 해요. 그리고 내 작품에 맞는 플랫폼과 출판사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이 어디인지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출간을 해보신 그리고 많은 곳과 출간을 해보신 작가님이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막 시장에 나오신 상업에 나오신 신인 작가님들이나 혹은 아직 준비 중이신 지망생 분들에게는 알기가 너무 어려운 정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대부분 작가 커뮤니티에서 가능합니다. 작가 커뮤니티만 하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보시면 여기저기 많이 나올 거예요. 웹소설 작가 카페라든가 그런 데를 가입하셔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단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를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 믿지는 마세요. 저도 편집자이기도 했지만 작가이기도 해서 그 작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저는 보기만 하는 사람인데, 작가님들은 소문으로만 듣고 실상은 편집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과는 너무도 다른 정보가 마치 사실인 양 돌아다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커뮤니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인 작가님들이시나 지망생 분들은 그런 커뮤니티의 정보에 엄청나게 흔들리실 수 있으니 꼭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보셔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우선순위를 쭉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출판사를 몇 군데 추리셨겠죠. 예를 들어 내가 30개의 출판사를 추렸어요. 내가 한 번에 30개의 출판사에 다 톡을 할 수도 있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일단 10개 먼저 보내보고 좀 기다렸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두 번째로 10개 보내보고 또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또 10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톡을 하실 수 있고, 이건 작가님들의 선택입니다. 마음껏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여기까지 이제 출판사까지 다 정했어요. 그러면 드디어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메일을 작성을 해야겠죠. 메일에는 근데 이거 출판사에 메일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인사말과 이 메일을 보낸 이유와 마무리 인사.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 또 그래서 인사말 어떻게 쓰고 이유는 어떻게 쓰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목이 벌써부터 고민이죠. 근데 가끔 투고요 혹은 투고입니다. 심지어 제목도 없음.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로 계세요. 놀랍죠? 제가 1화, 웹소설 강의 1화 때도 계속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인 비즈니스고, 편집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첫인상부터 안 좋게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의 첫인상인 첫 메일을 예의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보내는데 아무리 다시 원고를 한들 이 원고가 예뻐 보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일을 정성스레 쓴 만큼 담당자님들도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보기 때문에 더욱 정성스레 작가님의 원고를 봐주실 거예요. 꼭 예의는 지켜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앞에 현대로맨스 대신 나의 작가명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꼭 정해진 문장은 아니고 내가 이 메일을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는 제목을 쓰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야 담당자님들도 메일 제목을 봐도 투고 메일이구나, 혹은 현모 투고구나, 어느 작가님의 투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바로 이제 본문을 보신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취약한 문장을 써주시거나, 혹은 투고 공지문 보시면 메일 제목까지도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간혹 있거든요. 뭔가 지정이 되어 있는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 그대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은 자, 인사말과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 마무리 인사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작가 채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죠. 기사에 저의 작품인 가나다라를 투고하고자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이유죠. 이 다음 글은 만약에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뭐 좀 잘하면 이래도 안 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써주는 게 더 훨씬 좋겠죠. 예를 들면 뭐 해당 작품은 현대 로맨스다, 뭐 장르를 알려드린다던가 어느 플랫폼에서 무료 연재 중이다. 만약에 그걸 알 거라면 그 링크까지 삽입을 해주는 게 금상첨화일 거고요. 혹은 어디에서 무료 연재 중인데 내 선작이 얼마큼 높다라고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혹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작품의 원고와 시놉시스를 첨부하였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인사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되면 예의도 차리고 내가 보내는 이유도 명확히 할 수 있고 담당자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깔끔하고 메일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만 보내셔도 충분히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1화에서 아주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메일 발송하실 때 수신자 안에 다른 출판사까지 덕지덕지 붙여서 한 번에 보내는 건 절대 금지. 이러면 이거 앞만 메일 예쁘게 쓰셔도 담당자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고 메일까지 보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투고 회신까지는 출판사들마다 매우 다른데, 짧게는 뭐 당일에 바로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길면 한 달, 2달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출판사가 언제까지 회신 드릴게요 라고 연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응답인 곳들도 많고, 뭐 그런 회신을 반드시 주는 출판사라면 언제까지 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 어떤 회신도 없다 하는 부분들은 혹시 누락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회신이 없다 하시면 그때 다시 메일 보냈는데 확인하셨는지 확인 메일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 답이 없다? 그러면 그 출판사는 원래 회신 안 보내는 출판사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투고 회신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 합격을 했다. 작가님과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메일이 회신이 왔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일단 축하할 일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서 계약 조건 조율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거나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불합격했을 경우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경우이긴 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피드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받은 회신이 불합격이긴 하지만 내 원고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경우다 하면 일단 그 내용 확인하고 그 말대로 수정을 해서 재투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피드백을 준 출판사에 재투고를 하실 수도 있고, 이 피드백으로 수정을 해서 다른 출판사에 투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 역시 작가님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 피드백 내용이 진짜 타당한 내용인지는 반드시 작가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해요. 모든 담당자님들이 정확히 들어맞는 피드백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피드백이라는 것도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혹은 아주 아쉽게도 해당 담당자님이 상업적인 감이 없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인 건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판사의 피드백은 의무가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피드백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고 정리하고 메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담당자님들은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인데, 없는 시간 쪼개서 투고 원고를 확인하고 작가님의 원고를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실 수 있게끔 정리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 출판사는 피드백을 주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드백 때문에 다시 투고한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면서 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출판사 담당자님들이 작가님의 원고를 보고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없는 시간 쪽에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려고 좋은 마음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피드백을 당연히 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하다. 특히나 작가님께 드리는 메일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말을 더 예쁘게 다듬어야 하고 글을 위해서 또다시 또 고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편한 이야기들인데 텍스트로 전해야 하다 보니 이걸 정리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말을 또 예쁘게 다듬을 시간까지 오래 걸려요. 피드백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두 번째로 피드백이 없는 경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죠. 방향성이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회신이 많이 오잖아요. 너무 슬픈 문구죠. 보고 싶지 않은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저 한번 이런 친한 작가님께 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도대체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방향 얘기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작가님의 작품이 투고하신 출판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는 초단편 소설 취급하지 않아. 혹은 근친이나 뭐 다른 기타 프로모션 불가 소재는 취급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에 그런 이유의 작품을 갖다 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왈가왈부 설명하지 않고 방향성이 맞지 않아 라는 설명으로 일축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만 있느냐? 두 번째, 이건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해당 작가님이 출판사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논란이 있었던 작가님 혹은 논란이 진행 중인 작가님이실 경우에도 거절의 의미로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건 뭐 대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모두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 재미가 없다. 이 재미없다를 어떻게 풀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작가님들께. 어떻게 출판사에서 작가님들께 이 작가님이 나와 우리 출판사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재미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 방향성이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우회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다른 1, 2번보다도 이 재미없다 요 이유가 거의 90%죠 뭐. 그죠? 우리 다음에는 이런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좋은 결과, 여러 군데 동시 합격.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콘서트부터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시면서 뭘 확인하셔야 하느냐. 첫 번째, 아까 작가님께서 정했던 우선순위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두고 궁금한 부분들을 문의하면서 비교하고 조율해서 어느 출판사랑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A도 좋은데 B도 좋아. C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좀 다 놓치기 아까운데 한 권씩만 하기 너무 아까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놓칠까? 다음에 다시 투고해요? 그때는 내 원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방법이 있죠. 차기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출판사도 제안할 수 있고 작가님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님이 A와 B 중에 고심 끝에 A 출판사를 결정했어요. B에 저 다른 데랑 계약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뵐게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B에서 작가님의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가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작가님께 저희 그럼 그 작품 아니어도 되니까
다음 차기작 저희랑 하시는 거 어때요? 차기작 저희 주세요. 저희랑 계약해요. 라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때 다시 또 계약 조건도 비율이든지 뭐든지 뭐 영업력이든 어떤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조율하시면서 선계약을 먼저 잡으실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내가 아쉬우니까 이번 작품은 계약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런 시놉시스가 있는데 이거 계약은 어떠세요? 라고 작가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작가님 시놉시스나 원고가 마음에 들었다면 옳다쿠나 하고 계약하자고 하시거나 그렇게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회식이 오겠죠. 뭐 안 된다고 하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찌됐든 차기작 계약의 제안은 출판사도 작가님도 모두 하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방법으로 나의 계약을 점점 늘려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꼭 한두 군데만 해야 되냐? 아니요. 작가님이 합격하신 모든 출판사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계약이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그 훗날은 감당하셔야겠죠. 그게 제일 어렵죠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계약할 곳이 모두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이제 조율하고 결정해서 출간까지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다 준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밟으시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오늘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한다고는 해봤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강의는 시놉시스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